2022년 12월 7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2기 생생경매 제24강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요, 23강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건 이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잖아요. 그죠?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만 한 경우, 또 이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 제가 23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이제 24강이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당종기일,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항상 말씀드리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요,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경매를. 그래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하더라도요, 법원에서는 이걸 서류를 받아줍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그죠? 서류는 받아주는데, 법원에서 그 서류가 접수되었다 해가지고요, 그 서류가 이제 100% 효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100% 효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그 서류 제출에 따른 그 효력이 있고 없고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 경매인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니까 이제 권리 신고만 했대요. 요거 얄미워.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말이지 권리 신고만 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은요, 이 경매 강좌가 유튜브 상에서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상물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요, 경매 이런 그 지식에, 정보죠. 그죠?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수월합니다. 단 본인의 어떤 그 성실성이 뒤따라야겠죠. 그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영상물 여러 수천 개 올려놔도 하나도 안 봐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여기저기 영상물에서 다 언급을 하니까 이제 안단 말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간혹 가다가 이게, 이 권리신고만 했는데, 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인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말이지, 지금 먹어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22년, 오늘은 12월 7일이잖아요. 그죠? 2022년 12월 7일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장담을 한다니까요. 왜 장담을 하느냐?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를 떡 하니 보면, 이거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왜 낙찰 받았지? 그러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말이죠. 경매 정보지를 보신다면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검색을 해 보십시오. 검색을 해 보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봐가, 이거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입찰 들어갔지? 그럼 그 사건 번호를 메모하셨다가요, 한 두어 달 후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더 재검색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럼요, 99.9% 이상에서 재매각, 재경매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택도 안 되는 그런 사안 가지고 이렇게 경매가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했대요. 어쨌든 이 이후에 했다. 이것도 권리신고만 했다는 건 완전 꽝이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은 이것도 꽝입니다. 왜 꽝이냐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으면 완전히 꽝이라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현재 그 진행 중인 경매 사건입니다.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펼쳐 놓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권리신고만 한 경우입니다. 이건 조금 오래된 사건인데요. 부산 그 지방법원 사건입니다. 2015 타경으로 넘어갑니다. 2015 타경에 10만 760호. 여기 보시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빌라잖아, 빌라. 그죠? 사하구 개정동에 있는 빌라인데, 물론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감정 가격이, 보십시오. 감정 가격 자체가 보면은 최저 1차 감정 가격이 1억 원이잖아요. 그죠? 1억 원이니까 막 큰 실수들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기일 현황란을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됐네요. 기일 현황란을 보시게 되면 김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응찰을 하셔가지고 2,784만 5,500원, 500원짜리까지 붙였네, 그죠? 허가가 났는데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이분 같은 경우는 260만 원 정도 이제, 떡 사 드셨으니까 큰 떡 값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 기일날 보니까 몇 번 유찰됐잖아요, 그죠?
아유, 상당히 많이 입찰되네. 근데 또 이분이 또 단독으로 입찰해가 1,510만 원에 쏘셨는데, 아이고, 또 허가가 난다. 또 대금 납부 안 할 뻔했네.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재매각이니까 200만 원 입찰 보증금이겠죠,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카페나 이런데 저희 카페죠, 그죠? 전 다른 카페는 이제 갈 시간도 없어요. 가기도 싫고 이제 옛날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저희 카페 간혹 가다 보면 배당 관련해 가지고 말이지 무익녀냐 어젠가 그저께 한 번 더 저희 카페에다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배당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듯이 경매인들이 경매 투자를 해서 실수한 그런 사례 있잖아요. 지금 몰수된 보증금 이것도 다 이게 배당 재단에, 그래서 이게 배당 재단이라고 합니다. 배당 재단에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260만 원, 이거 보니까 200만 원, 260에다가 20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60만 원이잖아요. 이거 460만 원이 배당 재단에 이게 적립이 돼요. 그래서 또 보니까 뚜두두두두 내려오다가, 또 이분이 1,583만 원 쓰셨네요. 근데, 아이고,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렸었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한 2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플러스 200만 원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660만 원의 입찰 보증 금액이 몰수당한 것이지요. 그죠? 몰수당했고, 그 상태에서 밑으로 뚜두두두 내려오더니 결국 뭐다? 1,175만 원에, 1,175만 원에 써서 이제 12%에 써서 낙찰 받고 대금, 이제 이분이, 대금을 이제 납부를 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앞에 이분들은 쓰셨다가,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요, 200만 원 큽니까? 작습니까? 저는 크다고 봅니다. 땅 파봐요. 10원짜리 하나 나오는가? 우리는 경매 투자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손해보는 장사하면 안 돼요. 근데 나 부동산 하니까, 200만 원 그건 끔값이지, 나중에 자네가 2천만 원 벌면 되지.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은요, 나도 쪽박 차요, 쪽박 차. 그래서 이게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아마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게 1억짜리가 말이지 1,000만 원 선에서 낙찰되었느냐 해서 밑으로 내려보면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게 되면은, 본 사건에 있어서 보면 2015년 2월 25일자 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땡땡 개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럼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정보지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정보지 요즘 한글 못 읽는 사람들 없잖아요. 경매 정보지 보시게 되면 뻘건 걸 글씨를 해가지고 소멸 기준 표시해놨어요. 이게 소멸 기준 걸리구나. 그럼 이거보다 이 사람 보니까 변모씨가 보니까 아이고 전입신고가 빠르네. 야 그럼 대항력이 있네.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 아마 지금 제가 여기서 제 채널에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보면 공부도 안 하면서 모르면서도 입찰 들어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깝깝해 하여튼 보면. 남의 일이니까 제가 답답할 필요 없죠. 맞잖아요. 그죠? 지돈 지가 까먹든지 말든지 그 지 팔자지 뭐. 저랑 뭔 관계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분이 전세 보증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밑에 보니까 살펴보시 보니까 2015년 11월 23일자 권리신고에 의하면 권리신고만 하고 아주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도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했대요. 이게 무슨 심보냐 이게지. 그런데 법원에서는 한번 이건 받아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니까 권리신고만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2015년 11월 23일자 해가지고요. 이거 그러면 문건 접수 내역을 잠깐 보죠. 2015년 11월 23일자 해가지고요. 2015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5년 11월 23일자 점유자 변모씨가 권리신고서 제출했더니 무슨 심보로 이렇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의 전세보증금은 9천만 원인데 법원에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 있잖아요.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 종기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당종기일이 2015년 9월 7일이죠. 근데 이번에 2015년 11월 23일은 배당종기일 이후잖아요. 이후죠. 이후에 뭐 했어? 권리신고만 했다. 하든지 말든지. 아마 이분 같은 권리신고 했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낙찰자 9천만 원 인수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봐가지고 권리신고만 했다 그러면 그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제가 지난 그 23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 말이지. 난 권리신고만 할 거야. 멍청이. 나 배당 신청에 배당 철회할 거야. 바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요, 죽으나 사나 법원의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이 행위 자체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23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 이전이냐, 이제 오늘은 배당 요구 종기 이후잖아요. 그죠? 얄미운 선순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 사람이 뭐다? 이 사항처럼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다.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다. 이런 경우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든 이후든 불문하고요,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낙찰자 100%다 끌어안습니다. 왜? 권리신고만 했다 이거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권리신고만 한 것이지. 이 권리신고는 뭐냐? 그러니까 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니까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임차인이다. 임차권이 뭡니까?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런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배당 요구는 뭐냐? 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나 보증금액이 얼만데? 하면서 뒤에다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하고요,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사본을 카피 떠가지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서류 뒤에다가 첨부해서 법원에다가, 그것도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서류를 제출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권리신고서만 덜렁 제출했다. 이때는 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든 이후든 불문하고 무조건 그 사람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랬을 때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 낙찰자 100%다 끌어안는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언제 제출하였지? 그러니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자,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요 별표로 배당 요구 종기를 볼게요.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에서 받아줘요. 받아는 주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은 없어요.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당 절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네? 그러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죠. 그죠? 보증금 전액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누누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경매 투자를 통해서 실수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큰 어떤 대법원 판례 다수설, 소수설해가 막 복잡한 데서 우리가 실수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데서 실수한다니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건 왜냐? 실수를 안 해요. 왜? 안 하니까. 모르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매 학원 가가지고 좀 공부했어. 또 카페 가입해가지고 번개 모임, 정기 모임 해서 소주 한잔 먹어서 대충 경매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만만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죠? 시중에 서점가면 또 경매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또 보면 소설 나부랭이 같은 책 하나 딱 봐가지고 쭉 읽어보면 말이지. 아주 막 재밌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던 차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살던 동네에 보니까 내가 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조그만 잔챙이 해가 빌라 이런 거, 근데 마침 내가 사는 동네 빌라가 딱 경매가 나왔는데, 요거 봐라. 씩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짜잔 해가지고 이 사람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다. 아니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언제 제출했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모르고 그냥 무식하면 용감합니까? 용감하면 무식합니까? 그런 사람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발 제 말씀에 본인의 마음이 아파 찔리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죠? 제가 사실은 그래요. 이런 유튜브 상에서 방송할 적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넘버원입니다. 따봉. 제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영상물의 조회수가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저 그거 안 해요. 봐가지고. 제가 솔직한 제 말씀드리면요, 제 영상물에 대해서 볼 사람은 보고 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말아라 말이지. 예? 괜히 구글에 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고 싶다. 소위 내가 부자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뭘부터 먼저 해야 된다든, 뭐가 선행이 된다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하셔야지, 공부. 다른 방법 없어요, 봐가지고. 그죠? 2022년 12월 해서 이 말씀도 제가 숫자 말씀해 드렸는데, 또 내년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진다. 이런 것도 뉴스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 그대로 작업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더라. 그러면 지금은 어떤 타임이다? 공부하는 타임이에요, 타임. 그죠? 카페 이런 데 보면, 저희 카페입니다. 그래서, 법원 Q&A 방에다 이제 누가 질문글을 올리시거든요. 제가 저 질문글을 딱 보게 되면, 이 양반 아이도 뭔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렇다. 그걸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 하고 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부하세요,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경매 투자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실없는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하고요.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데 9천만 원은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됩니다. 9천만 원. 9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9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면은 9천 플러스 2,700 하면 얼마입니까? 그건 3천만 원이니까 1억 1,700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1억짜리를 빌란단 말이죠. 빌란데 1억짜리를 1억 1,700만 원에 과연 배팅을 할 건 값어치가 있을까? 값어치가 없겠지? 없으면 260만 원 그냥 떡 싸먹자? 요런 마인드죠. 별거 없어요. 봐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금액이 근데 비교적 이제 금액이 소액이니까 작으니까 아마 이날치 입찰 참여하셨던 분들은 보니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 9천만 원이죠. 이것은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이것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입찰 들어가셨는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9천만 원까지 끌어안고 하면 이게 실익이 없다더라. 그래서 아마도 이거 말아보자 돈 200만 원씩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런 마인드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제가 추측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또 보시고요. 하나 더 뭐냐면 이번에는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근데 언제 했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어요. 이게 경매정보지를 보시면 찬찬히 보시면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다니까요. 인지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말이지. 맨날 실수하는지 모르겠더란 말이지.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극소수분들이. 8080.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번 건에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22년 12월 13일 해가지고 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12월 13일이면 언제입니까? 오늘이 12월 7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이다. 그죠? 입찰 6일 전입니다. 12월 13일 해가지고 4차 기일 잡혔는데, 1749만 3천 원까지 최저 가격이 이제 다운돼 버렸네요. 그죠? 전용 면적이 15평이니까 아마도 18평형이나 아니면 20평형 이렇게 이제 불려질 수는 있겠네. 토지건물 일괄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채권자의 청구액이 또 4,700만 원이고 감정가 5,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경매 끝까지 간다. 이런 경매 취하 가능성 상대적으로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거냐? 2020년 3월 18일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압류. 가압류에 소멸다. 이게 정보지상에도 소멸 기준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근데 이 이모씨라는 분의 전입 날짜 언제입니까? 2014년도 10월 13일입니다. 빠르죠. 그죠?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야 보니까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배당이 보니까 2022년 9월 14일에 배당 요구 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2021년이잖아요. 12월 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경매 정보지를 보시고 또 나아가서 이제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실 적에 배당 종기일. 그래서 제가 23강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 적에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는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되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언제 작성됐지 작성 일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도요 보니까 그 경매 사건 관련해서 어떤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의변제 등에서 저당권이 말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거죠. 다시 작성하면서 작성 일자가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성 일자를 확인해 보시고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선순위 설정. 요게 소위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매각 물건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가 뭡니까?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을 하자. 그죠?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을 하자.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기억이 좀 삼삼한데요. 제가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물건이 지금 보면은 그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인가에 있었던 다세대 빌라였는데요. 빌라였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됐어요. 봐가지고 1순위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당한 한 3억인가 4억 정도 되었어요. 네. 그래서 2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는데 2순위 저당권자 이렇게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죠. 네. 경매 신청하니까 이게 뭐 몇 번 유찰됐어요. 유찰되다가 이제 이때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었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보니까 낙찰 받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이게 말소돼 버렸어.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작성 날짜를 확인해 보시라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 편의상 갑을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 낙찰을 받을 당시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작성 날짜하고 최선순위 설정일자 나안에는 뭐가 편의상 1순위 저당권자 A로 할게요. A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할 그 당시에는 A 저당권 말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 저당권이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되고 또 이제 이분이 낙찰받을 이 당시 그 전에 낙찰받기 이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이게 작성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낙찰받고 나서 3일 정도 있다가 여기 없어져 버렸어. 뭐 대의변제에서 없어진 건지 하여튼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날짜 이렇게 보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변경해가지고 법원에서 새로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봐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말씀 단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는 애한테 젖줍니까? 가만히 있는 애한테 젖줍니까? 우는 애한테 젖주잖아요,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말소되었습니다. 에? 말소되었는데 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으로 가만히 있어. 그럼 법원에서 야 일로 와봐. 너 있잖아 A 저당권 이거 말소된 사실 몰랐어? 빨리 저 매각 불허가 신청해. 라고 법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줄 압니까? 안 해줘요. 울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건 같은 갑이 이 사람들 보니까 낙찰 받고 나서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와중에도 이런 말씀을 수차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렸으면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 부등본에 최소한도 2번 확인해야 됩니다. 입찰하기 직전에 한번 확인해보고, 이 건 같은 거 3번은, 이분 같은 거 한번 3번을 확인했겠죠. 첫 번째 입찰하기 전에 확인해봤고, 2번째 보니까 봐가지고, 낙찰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허브 결정이 나잖아요. 허브 기일 전에, 매각 허브 기일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신 것 같아요. 또 3번째 뭐냐면요. 대금 납부하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오늘 내가 아침 10시에 가서 법원에 대금 납부한다 그러면요. 아침 일 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등기소 있잖아요. 그 등기 열람 해보시라니까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실시간에 반영이 됩니다. 어떤 권리가 발생 변경이 소멸된다 그러면요. 예를 들자면, 권리가 예를 들어 말소된다 말이죠. 그러면 신청 사건 처리 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등기부등본상 표시됩니다. 신청 사건 처리 중 이렇게 표시돼요. 그럼 뭐냐 이거지. 이거 신청 사건에서 과연 어떤 사건이 만약에 내가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 여기 말소되었다 이거지. 근데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신청 사건 처리 중이더라. 그러면 반드시 이게 신청 사건 처리 중이 뭔지 이걸 이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말소되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말이죠. 법원에다가 3일 후에 이게 변경된 걸 알았으니까 이분은 법원에다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가지고요.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냈어요. 이게 아주 깔끔하게 해결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순위 저당권자 A가 있을 적에는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인데 또 2순위가 경매 신청하니까 여기서 또 나와 있잖아요.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이런 말씀들 제가 영상을 여기저기서 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경매 신청권자 이거 후순위가 했네. 근데 이게 말소되어 버렸네. 말소되었다더라. 이랬을 적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말이죠. 갑자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두둥 나타나는
나면서 그런데 가본 말이지 울지 않았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법원에서 나서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마도 내 법원 경매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경매는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지 법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챙겨 먹어야 돼. 그죠? 법원에서 여러분들 밥 안 챙겨줍니다. 내 밥은 내가 스스로 알아가 내가 챙겨 먹어요. 그럼 내 밥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으려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 법원 경매 관련된 지식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맹탕 아무도 없어도 됩니까? 그죠? 난 내 주변에 경매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경매하는 사람들 많아도 한두 번 도움 드리지. 자꾸 전화 오면요 짜증 낸다니까. 그죠? 저는 짜증 안 낼게요. 저는 짜증 안 내는데 그 대신 뭐냐면 질문 주실 적에 이상하게 뭐가 조금 아마추어 같은 질문 주신다면 제가 전화상으로 다 쏘옵니다. 예. 그것도 듣기 싫으신 분도 전화 안 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저는 탁 쏘음으로 인해서 공부하시라니까 자극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불허가 결정 받아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 낙찰 받았네. 오늘 폴님 들어오셨나요? 폴님 잠깐만요. 폴님 보니까 채팅창 보고 인사 말씀 드릴게요.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정아님, 1등으로 들어오시고, 에어버스 러버님, 에리카님, 고금샘 부동산 TV님, 윤집님, 이양하님, 또, 할리호네님, 감사합니다. 별이대왕님, 나는나님, 안동섭님, 홍대희님, 명재월님, 빠삐영님, 감사합니다. 시화호님, 강성확님, 조창선님, 호님이신가요? 알까기 대왕님, 허태고님, 네, 감사합니다. 아리수님, 스카이캐슬님, 반갑습니다. 폴님 들어오셨네요. 빌라 하나 낙찰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통상 그렇잖아요. 뭐 물건 낙찰 받게 되면은, 기분 좋은 거야. 그냥 끄는 거야, 봐가지고. 예. 그래서 이 양반도 보니까, 기분 좋아서 막 꺾었어. 이게 없어진지 모르고 그냥. 그래서 법원에서 대금 납부하면 그때 등기부등본도 확인하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하고 제발 여러분들 낙찰 받게 되면요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제 말씀 진짜 단디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니까 호미로 막을 걸 그거 안 하면 가래로 막는다니까 골치 아프다니까 막가지고 물론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발생됐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불허가 결정이다 허가 결정이다 취소 신청이다 매매 계약의 해지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단 말이야. 또 최악의 경우는 뭐다 이게 민법 578조에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의해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게 보면 경매 절차 상에서 하는 경매 절차 밖에서 낙찰자한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적에 낙찰자가 나름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돈 버는 것이지 맞잖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보면 매각 불허가 신청은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이게 조금 더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제가 그 전까지만 오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2번을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3번으로 한 번 더 추가를 할게요. 입찰하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낙찰 허가 받았잖아요. 허가 만약 일주일 후에 허브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일 매각 허브기일이다 그러면요 오늘 저녁 때쯤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 받아 보십시오. 혹시 또 낙찰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여기 이렇게 대물이 해가지고 내일이 허브기일인데 등본 띄워보니까 갑자기 신청 사건 처리 중에 이렇게 떴다 이게 뭐냐 이거 지금 이 뭐냐 이거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때도 이상 없고 이때도 이상 없고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대금 납부하기 전에 그죠?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왜 그러냐니까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 낙찰자께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낙찰자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어떤 권리관계가 예를 들어 대의변제에 의해서 저당권이 말소가 된다든지 해서 권리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다니까요. 춤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역시 마찬가지 내일 대금 납부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요. 등기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상 없다. 이랬을 적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금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면요. 한 통당 700원이잖아요. 현재 2022년 12월 현재 한 통당 700원이에요. 700원은 얼마입니까? 37이 2,100원이죠. 그죠? 근데 뭐가 떨어졌어. 그러면 700원밖에 안 들어.
근데 아이고 낙찰 받았네 뭐 폴링 같은 거 낙찰 받았으니까 이제 2,100원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 확인한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확인한다는 게 아니고 단돈 700원이라도 아낄 때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이런 경우 뭐 2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권자 누구냐 1순위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이건 등기부등본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2순위가 경매 신청했다면 이게 대의변제 등에 의해 가지고 어떤 특히 이런 임차인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 보니까 1순위 저당권자 뭐 설정 금액이 10억이야. 이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1억이야. 그러면 옆에서 뭡니까 임차인한테 말이죠. 야, 이 A 저당권 요거 10억짜리 말소해라. 라고 엄청 꼬대게 돼요. 이게, 안 하죠. 뭐가 자기 1억 건지기 위해서 10억을 던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다, 이게. 대의변제 실익 가능성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이랬을 경우는 등기부등본 확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낙찰 받았으니 기분 좋으니까 등기부등본 한 통 정도는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이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갑자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이제 탈바꿈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말이지요. 그러면 화면을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1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기 라방 24강 제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